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부터 국무회의에 나와서 계속 햇빛 소득 마을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햇빛 소득 마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지? 주민들한테 이런 소득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물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직 준비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을에서 1메가 이상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땅이 있고 거기에 인허가가 문제가 없다면 뭐 바로 추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역 조례도 걸릴 수가 있고 한종 개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햇빛 소득마을은 우선권을 줘서라도 빨리빨리 연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전과의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3년, 5년 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개통연계 신청을 해놓고 대기준권을 받고 기다리는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에서 보유한 지붕면이 있다. 지붕은 그렇게 인허가 규제 안 받잖아. 지붕 위에 100kg짜리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마을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출자자들이 15명이다. 에쿼티는 자기 자본 비율은 10%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PF를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이뤄서 마을 소득원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처럼 수익성이 많지 않겠죠. 신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이뤘다 보니까 기본소득 자체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도 1메가와트급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10명, 열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추고 에쿼티를 낮추고 PF를 합리적으로 가져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에 충분한 소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작은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많은 이장님들이라던가 수많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함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이 그냥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와닿는지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안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봐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고향에도 누군가 영업사원들이 들어와서 햇빛 소득마을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부담금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책이 제대로 발표가 되고 꼼꼼하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꼼꼼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려는 나쁜 수작들이 있다 보니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AI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영상들도 제가 업로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AI 관련된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제가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이 100%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하고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전 개통연기가 전부 다 선접속 후제어 시대로 가고 있죠. 개통연기를 예전에는 무조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통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변전소에 MTR이 다 차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변전소에 MTR 말고 선로, DL 용량이 다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MTR은 여유가 있는데 DL이 찼으면 이 선로 교체 공사비를 납부를 하면
빨리 연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전 개통이 막혀서 접속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뱅크가 막혔는지 아니면 DL 쪽이 막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DL이 막혔는데 내가 500km 1메가 정도 사업을 할 거다 싶으면 한전 담당자랑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선로 공사 증설비가 얼마냐 그걸 내가 납부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빨리 사업을 이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접속 후제어의 시대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은 묻지마 접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이 포화가 돼서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접속 후제어인 발전소들을 먼저 접속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접속 후제어를 동의를 안 하면 아예 개통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15년 전에 FIT로 사업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파워링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도 다시 받아야 되고 개통연계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선접속 후제어로 들어가는 발전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제한 접속을 보장을 했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고정 수익을 보장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감시 제어 장치를 부착을 의무화를 해야 되고요. 제어 발생 시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실시간 제어 이행 및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하고 배전선로 보강 시 사업자 부담 이게 이제 DL 선로가 여유 용량이 없을 때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선로 개통 연계 용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건부 접속의 치명적인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온 걸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한전에서는 개통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사업자 몇몇의 피해는 사실 조금 더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도화해가는 것 같습니다. 1순위 제어는 당연히 신규 조건부 접속 설비가 1순위로 제어가 되고요. 2순위 기존의 태양광 설비, 3순위 원자력 및 기저부하가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런 뉴스도 많았죠. 개통 허위 발전소 인허가를 받아서 개통을 잡고 있는 허수 사업자들의 발전량들을 제어를 해서 신규 사업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자들이 조금 더 개통 때문에 지금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용량이 포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개통을 접속을 기다리는 현장이 있어서 한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메일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소통을 해가고 한전온에 가면 신규 사업자 재분배 용량이라고 개통에 대해서 재분배 용량들을 어떻게 유연 분배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그래서 태양광 사업자들 2, 3년 전에 인허가를 받고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게 시행이 되면 바로바로 접속 연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재분배를 했는데 재분배 사업에 태양광 사업자들은 배제가 됐고요. 일단 그리고 25년 하반기 10월에 재분배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해서 2단계, 3단계까지 재분배 시행을 했는데 여기도 우리처럼 개통을 기다리는 PPA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한전에서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는 한전 사이트의 전산적인 부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전 담당자랑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이야기도 그래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이랑 실무자 쪽이랑은 다를 수 있다 보니 실무자들한테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한전 시스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번거롭다 보니까 중간에 업체들이 저만 믿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했으면 그걸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던지 그게 아니면
제대로 된 정책을 올바르게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괴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접속 재분배 하다 보니까 그게 뭐 30메가니 50메가니 하다 보니까 인제 개통이 많이 풀려서 접속 연계가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안 됐죠. 햇빛 쏘는 마을 빨리빨리 하세요. 아, 올해 상반기에 뭐 몇 군데 이상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엄청 많아질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 주소지를 그냥 옮겨놓고 사업자들이 그냥 임의로 들어가가지고 혜택을 나눠 먹는다던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을 때 지금의 문제를 파헤쳤을 때도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이 깨끗하게 올바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운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접속 제어를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방어해야 합니다. 출력 제어 손실을 예측 제도 정산금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VPP 사업을 준비한 게 2020년부터 정책적으로 준비를 했다 보니까 VPP 사업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앞으로 VPP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산을 하려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발전만 했던 산업에서 예측과 입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VPP 사업으로 여러 개의 발전소를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가상발전소라고 표현을 하죠.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여러 개, 20메가 이상의 사업을 모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VPP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조금 더 관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운영 관리가 편해지고 제어가 쉽고 VPP로 들어가면 추가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S&P가 2026년 초반부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P만 보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자들이 가상발전소, VPP 중개, 전력중개 사업으로 이동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2026년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과도기를 거쳐서 2026년 대전환을 이루고 2027년부터 고도화, 사업 고도화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라고 해서 VPP 사업으로 참여를 하면 약간의 추가적인 보너스를 주겠다. 뭐 이전의 사업자처럼 수익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이 순환단전이 계속 이뤄지는 데에서는 발전량 예측 제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준한 급전 입찰 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적으로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사업자들을 많은 분산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들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VPP 사업을 무조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리스크와 단점이 있겠죠.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초기 투자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제어권을 공유해야 된다는 부분, 임밸런스 페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VPP 사업자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준비를 했던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회사들이 아니죠.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민간 IT 기업들도 있고 발전 공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해 있다 보니까 발전 공기업들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냐, 어떤 게 좋으냐라는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따져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계약을 잘해야 되는데 계약을 잘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아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VPP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아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정보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발전 사업자들은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인터넷 가입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약정을 안 하셔서 그냥 놓치시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약정을 하면 보편적으로 10만 원 내외의 상품권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럼 3년마다 재약정을 하시면 10만 원씩이 나올 수가 있고, 저희처럼 라인을 뭐 여러 개 사용한다던가 4, 5개씩 사용을 하시면 3년마다 한 50만 원 정도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설 전에 재약정을 안 하신 것들, 인터넷 라인이 있으시면 재약정을 하셔서 상품권을 받아서 아내분에게 갖다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재약정이 안 되신 것들은 확인하셔서 재약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영안전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영안전 바우처가 지급이 됐고 올해도 지급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소상공인 바우처 25만 원이 선지급이 되지만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1억 4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가져가시는 사업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발전소의 매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발전소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상공인 경영 바우처를 월요일, 화요일 날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접수를 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 손해정기요금이나 4대 보험 등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름값도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 작은 금액이지만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RPS는 어떻게 되겠냐? 라는 궁금증 되게 많으시죠? RPS 시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REC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REC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궁금증이 제일 많으시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REC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닙니다, REC는 없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의 문제가 아니라 RPS 정책 자체는 없어진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는 2026년 12월 기점으로 REC 발급이 없어지지 않냐. REC를 지금처럼 현물 시장에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인증서 자체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장기 거래 계약으로 다 들어오려는 계획입니다.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고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RPS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고, RPS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지금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 신규 REC 발급을 종료를 하고 2027년에는 정부 주도의 경매 시장을 시작을 하고 2029년에는 RPS 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RPS 제도를 폐지를 하고 장기거래계약 입찰제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장기거래계약 입찰제도로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국산화율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입찰이 들어가는데 2023년, 22년, 23년, 24년에 탄소인증제를 제대로 정책을 안착시키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이 반사 이익을 되게 많이 봤다, 정책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5년에 보니까 입찰에서 국산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더 많은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도가 변경이 되어 있는 제도가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가 변경이 되어 온 상태로 앞으로는 REC 시장이 바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시장과 거래를 하는 시장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발전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판매가 됐어요. S&P도 판매를 하고 REC는 현물 시장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아리백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거래가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장기 거래 계약 시장으로 유도를 한다. 그리고 아니면 직접 PPA 시장으로 유도를 한다. 아니면 VPP 시장으로 유도를 한다.
라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장 입찰로 들어갔을 땐 국산화율에 따라서 발전 사업자의 수익률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후로 2026년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중고 발전소를 매매를 할 때도 어떤 발전소를 매매를 하느냐라고 보다는 이 발전소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기거래 계약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매매 시장에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 대신에 업무를 깔끔하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거래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시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6년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국산화율에 따라서 판매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확산의 전초기지로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는 글로벌 아리백이 아니라 우리는 K 아리백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직접 PPA를 하고 있죠. 직접 PPA를 하는 것들은 거의 메가급 이상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발전소를 여러 개를 모아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격들이 괜찮지만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는 회사냐, 금액이 얼마냐 뿐만이 아니라 REC 발급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전력망 이용요금을 또 따로 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제하고도 수익이 어떻게 날 거냐, 그리고 뭐 단전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액들이 높다고 나는 직접 PPA로 갈 거야, 나는 입찰은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입찰 시장의 변화와 국산화를 했을 때의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PPA를 했을 때 20년 동안 묶여야 되는데 이건 괜찮은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이 100% 완벽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VPP 제도와 직접 입찰 제도, 그리고 뭐 직접 PPA는 어차피 민간 시장이다 보니까 제외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REC 시장 아니면 장기 계약 제도, VPP 제도, 이런 것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발전 방향들, 아니면 시행 계획이나 시행 규칙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입찰 제도에 따른 입찰 계획이 나오는 것들을 매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되게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되죠. 그런데 그 제도들이 지금 혼합을 이루고 있는 2026년도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무조건 여기를 따라오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더 좋은 방향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태양광 좋아지잖아.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태양광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좋아지겠네?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 당장 좋아지는 건 다르죠. 햇빛 마을을 조성할 거야, 당장 내년 상반기에 1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시장에서 우리가 적용받는 산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왜 그럴까요? 그냥 물량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자들이 비딩을 하거나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들이 비딩을 해서 우리 산업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VPP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장기거래 입찰 제도, 아니면 직접 PPA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메가급에서는 그래도 직접 PPA 하셔야죠. 금액이 좋으니까. 소용량이라 직접 PPA가 안 되시면 국산 제품들을 사용을 하세요.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국산화율을 높여서 국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마을 태양광을 하시면요, 지금 계획을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마을 분들이랑 같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시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정책이 확정이 되거나
준비가 완료가 됐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뛸 수 있도록 출발선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는 단계지 지금 당장 뛰어나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무조건 이것만이 정답이니까 일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언제나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쪽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고 너무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목표와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이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상태에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예치는 것들은 사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S&P가 계속 떨어질 때 웃기지만 200원 갈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더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REC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니야 REC는 200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엔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함께 나눠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